그냥 전화 줘서 물건 좀 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5살짜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당연히 온라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문 되게 잘 주신 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막혀요. 온라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사실 저는 그게 진짜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못 버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그 온라인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벌고 싶으면 그 정도 실행력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동기부영상도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살아도 되는데 자꾸 마음만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마케팅인 거네요. 그게 다 온통 저는 가치 더하기고 만약에 사기의 범주라고 하면 그거 다 사기라고 봐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그만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부풀려진 허상인 거죠. 누군가 그렇게 소비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게 유지되냐 보면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엠구님이 생각하시는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이치나 철학, 삶에 대한 태도 그런 게 궁금해요. 질문이 너무 깊어요. 되게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맞아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자본주의를 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게임을 안 하셨다니까 뭐 게임 비유는 될 수가 없고 외국 어디 다니셨어요? 샌프란시스코랑 뉴욕. 발음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여행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동이나 혹은 네. 일본에 갔을 때 행동이나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나라의 룰이 있을 거고 그 맞아요. 나라에서 문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네. 그것처럼 자본주의도 네. 자본주의에 맞는 룰이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게임 예시가 원래 더 정확한데 자본주의를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고 습득한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은 다 이득을 챙겨요. 근데 그 막대한 본인만의 이기적인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부자란 말이죠. 우리는 그 부자들을 동경해요. 그러면서 누가 이득을 내가 사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받다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뭐라고 해요. 이 이중성이 저는 네. 되게 자본주의에서 큰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 그 룰대로 네. 그들을 동경할 거면 동경만 하고 네. 비판할 거면 비판만 해서 산에 들어가고 네. 뭐 이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체제를 부정하는 거는 네. 너무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 가면 이등병이 부당한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를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선임이 그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별로야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그 시스템에 적응을 잘 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위치가 됐을 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은 좀 부당하잖아요. 돈을 못 번 사람들 중에 자본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최근에 강의할 때 했던 말인데 법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웬만한 벌은 다 무죄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이상으로 사실 이커머스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 상대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근데 그게 뭐 저작권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를 뭐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한 달 월급 200만 원인 사람한테 벌금 500만 원은 차라리 자기를 때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얼마 안 되는 2천만 원 정도 벌금을 구치소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 똑같이 균등하게 자본주의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자본주의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법은 공평해야지. 이 게임은 버그가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자본주의를 발축할 수 있냐? 그럼 혁명을 해야지. 근데 그럴 용기나 그런 깡도 없어. 왜냐면 그렇게까지 바꿔서 뭐가 어떤 게 더 나은 세상인지를 제시할 만한 깡명도 없거든요. 그럼 일단 자본주의를 잘 파악하고 적응해야 되는데 악으로 본단 말이죠. 그 자본주의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게 저는 되게 큰 아쉬움이고, 근데 이제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하긴 하죠. 왜냐면 피해 심리죠. 내가 왜 중고에서 100원짜리 칫솔을 내가 5,000원에 사야 돼? 사기당한 것 같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되게 사람들의 반응을 얻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 건데, 그게 자본주의죠. 누군가 이득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맞물려서. 모두 다 그렇거든요. 정치도 경제도 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득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댕댕이님도 본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게 저는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쟁터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네.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주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말랑말랑하게 이해하는 거죠.
법은 공평하고 세상은 다 평등해야 되고 애초에 그런 게 자본주의가 아닌데. 초현실주의자가 돼야겠네. 현실적인 거를 일단 먼저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거기서 성장할지 말지 내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세일 쪽 그쪽으로 질문 네.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거를 팔 거다 저거를 팔 거다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게 네. 일상 평상시에서 그런 제가 개선하고 싶다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야에서 탐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여도 돈이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댕댕이님이 게임 아이템 잘 팔 수 있어요? 게임을 안 하는데. 그리고 저보고 여성용품, 화장품 같은 거 팔라고 하면 몇 호 이런 거 팔라고 하면 잘 팔 수 있겠어요? 공부하면 이게 공부하면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네. 근데 그게 에너지를 써도 내가 수십 년간, 10년 이상 자연스럽게 썼던 것과 네. 내가 잠깐 공부한 건 다르죠. 네. 그걸 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네.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1인 판매자들이 네.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너무 무거워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내가 아는 세계관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댕댕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니저님도 그렇고 다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죠. 네네. 다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네. 세계에서. 네. 근데 굳이 내가 남의 세계에 있는 거를 팔려고 하면 네. 저는 뭐 팔 수도 있죠. 네. 판매 셀즈 기술이 너무 뛰어나고 상위 노출 이런 거 되게 잘하면 팔 수도 있는데 네. 뭔가 묘하게 불편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내 바운더리 안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하면 좀 남의 것도 해보고 다른 세상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네. 국내 이제 그 중국 1688이나 알리바바 제작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국내 시장 이제 위탁하는 거나 네. 이런 거를 아예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그냥 이제 뭐 막 전화해라 공장 같은 데 다 전화해라 뭐 발품 팔아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너무 그러면 진짜 이거 검색해서 공장 나오면 다 전화하는 건지 전화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그 시장에 그 공장에 갔어요. 간 적은 있는데 갔어요? 전화한 적은 가서 어떻게 됐어요? 직접 이제 얘기하면서 네, 얘기했더니 뭐래요? 얘기하니까 좀 풀렸어. 풀렸다고요? 네. 뭐 공급을 해준대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조언 같은 거는 사실 사람들이 소싱이라는 그 단어 네. 안에 갇혀요.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뭐 전화를 해야 되냐, 뭐 찾아가야 되냐 이런 게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그것도 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화도 어떤 방식이니까 채널 방식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 되게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왜 댕댕이님한테 줘야 돼요? 그것도 사가는 것도 아니고 위탁으로. 반대로 댕댕이님이 손목에 차면 하루가 40시간이 되는 시계가 있어요. 그거를 개발했어. 네. 그걸 누구한테 줄 거예요? 막 전화해서 다 위탁한대. 줄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 애플 같은 애한테 줄 수 있겠죠. 공급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굳이 신경 안 쓰고 걔네들이 돈 많이 주고 나를 갑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데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득의 교집합. 근데 그거를 자꾸 너무 단편적으로 전화하면 물건 주나요? 도매국에서 물건 팔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온라인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온라인 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차은우예요. 근데 차은우인데 메일을 보냈어요. 저 차은우인데 네. 이 제품 제가 팔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좋아하겠죠. 네. 내가 모델비를 안 브랜딩이 내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좀 또 허상으로 가요. 그냥 아, 이득이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일단 본질에서 시작한 다음에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이득이 되니까 그들한테 확실한 그 이득이 될 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나는 이득이 그 어떤 요소가 많이 없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미국과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메리트를 느낄 만한 공급처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사실 전화를 해서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애초에 그들은 줄지 안 줄지가 결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길거리에서 헌팅을 한다고 하면 네. 내가 잘생기고 안 잘생긴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는 거 없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인 거죠. 그런 게 생기면 그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사실 뭐 소싱이나 위탁 뭐 사입 이런 거는 그냥 그 어떤 방식에 불과한 거죠. 내가 어떻게 제품을 공급받느냐 그 방식인 거지. 사실 그런 거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면 이 일 자체가 너무 재미없고 무거워져요. 불편하고.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 필요로 하고 제가 잘 팔 수 있는 거랑 제 강점이 있다면 거기 전화해서 설득해서 네, 일단 걔가 남자친구가 없어야지. 걔가 너무나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는 데들이 없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너무 잘 팔고 있는 걸 나한테 줄 리가 없죠. 그건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어떤 퍼포먼스로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네. 뭐 그거는 다양한 게 있겠죠. 내가 이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타겟팅을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태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 타겟을 좀 넓혀서 이들한테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화해서 저 물건 좀 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5살짜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당연히 온라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문 되게 잘 주신 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막혀요. 온라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사실 저는 그게 진짜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못 버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그 온라인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벌고 싶으면 그 정도 실행력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진짜 사귀고 싶으면 그냥 간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정말 뭐 헌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은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냥 그런 동기부영상도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살아도 되는데 자꾸 마음만 불편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이러지? 자존감만 떨어져. 어차피 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는 이번에 이제 강의 끝나면서 그 유튜브 컨셉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아예 들어오지 않게끔 하려고 해요. 진짜로 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마. 나는 그냥 온라인에서 돈을 정말 벌 사람 그 한 명을 위해서만 얘기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애매하게 착한 척을 제가 하니까 유튜브가 이상해지더라고. 저는 확실하게 저같이 지독했던 사람, 저는 한 달에 5천만 원 못 벌면 그냥 죽을 생각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제가 도우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전달해도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세게 얘기했네. 아니 좋아요. 네. 똑같은 소싱 제품을 이제 갖고 오는 거는 경쟁력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팔고 있는, 이미 팔고 있는 그런 소싱 제품을 갖고 오는 거는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안 파는 소싱 제품을 갖고 오는 것부터가 이제 진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M군님은 이제 새로 그냥 아예 창조하는 그런 쪽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똑같은 제품이어도 그냥 그거 마케팅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하시는지. 이거 근데 질문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질문들이라 좀 내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댕댕이님은 남들이 안 파는 좋은 제품을 가져올 능력이 돼요? 남들이 안 파는 제품을요? 네. 아무래도 말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 핸드폰, 애플 핸드폰, 아이폰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아이폰보다 갤럭시보다 좋은 핸드폰을 소싱할 수 있어요? 위탁으로? 여기 지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전에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남들이 이제 잘 경쟁 안 하는 제품을 내가 가져오는 것부터가 게임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나한테만 줄 리가 없지. 그치. 그러려면 내가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전 돈을 쓰는 거는 초반에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무조건 실패해요. 네네. 그때 첫 번째 제품이 실패할지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실패하게 돼요. 네네. 저는 사입이나 제조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위탁을 얘기하고, 그 위탁에 대해서는 좋은 제품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제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데서 300원에 다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더니 내가 삶의 경험으로 봤더니 이거는 300원이 아니라 8,000원에도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타겟을 바꾸면. 그럼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다만 가져왔을 때 제품 비교가 너무 잘 되는 걸 가져오면 클레임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근데 클레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서 4,000원에 파는 거를 8,000원에 많이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이 샀는데 4,000원짜리랑 똑같다. 환불해달라 이럴 것 같잖아요. 100명 중에 한 4, 5명도 안 나와요. 이게 사고 나면 이미 결핍이 풀려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도 샀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사서 다 꼼꼼히 검색해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관여도가 높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 엄청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그리고 저는 초반에 안 좋은 제품을 고민해서 판 사람일수록 나중에 되게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많이 할수록 산에서 내려왔을 때 싸움을 잘한다는 거지.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마케팅인 거네요.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전달한 부분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로 이만큼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과
그 사고가 다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마케팅이라는 걸로 이제 퉁쳐버리는 느낌? 그럼 저는 더 많은 걸 전달하고 싶으니까 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는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거는 타겟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보일 수 있는 그 제품을 내가 키울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케팅보다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PR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보면 사람은 가치가 뭐 무궁무진하다고 하지만 그냥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키가 몇이고 그냥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피부가 어떻다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몇 조 가치고 누군가는 시급도 못 받는 가치란 말이죠. 네. 그게 다 온통 저는 가치 더하기고, 만약에 사기의 범주라고 하면 그거 다 사기라고 봐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그만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부풀려진 허상인 거죠. 누군가 그렇게 소비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게 유지되냐 보면 절대 안 그렇거든요. 네. 연예인들 정점 찍고 나중에 바닥에 아무도 안 찾아요. 나중에 네. 디너쇼 같은 것도 못하는 연예인도 많고. 그러니까 다 허상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처럼 제품도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근데 이제 개인들은 본인이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품은 지가 지를 어필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조물주처럼 걔의 가치나 이런 걔의 능력치를 내가 입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개념이 흐린 것 같아요. 가치를 부여한 거? 네, 그거를 내가 조물주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제품에 대해서. 네, 딴 데선 되게 헐값에 쓰여지는 거를 내가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봤을 때 BTS나 트와이스 같은 그 사람들을 네. 데뷔 전에는 되게 가치 없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소속사 사장은 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치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라는 거에 한정돼서 제품 다 똑같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가치를 보이지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300원짜리를 그렇게 8,000원에 팔아도 되냐. 원하는 사람들이 300원에 살 때보다 8,000원에 살 때 더 만족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저는 자본주의 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뭔가 그 상자를 이렇게 상자에서 나오는 느낌, 약간 대화를 하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상자를 자꾸 만들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프레임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프레임이 없을 수는 없죠. 저도 프레임이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 프레임이 있는데, 그런 탄력성이나 그 유연함이 자본주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너무 갇혀 있으면 그 갇힌 만큼 벌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를 뚫는 순간 좀 더 폭넓게 벌 수 있으니까. 질문 다 됐나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약간 상자 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되게 제가 계속 저를 좀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일단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을 평소에 되게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이커머스 할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하면 되는 거가 한 달 이상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냥 왜 이렇게 많은? 그건 내 성격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저도 근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꽉 물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막 실행하면 결과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충분히 안정적인 고려를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나라는 존재도 제품이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나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제품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내 네. 가치를 높이고. 네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도 내가 짜야죠. 그게 1단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으니 그 고민을 덜면서 실행하고 내가 확신을 얻어가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없이는 고민 되게 많고 생각 되게 많고 과거에 또 3천도 벌어봐서 되게 꼬장꼬장한 좀 그런 꼰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생각은 남들보다 깊으니까. 남들 하는 생각은 웬만하면 내가 이해하거든. 근데 내가 쟤네보다 언제든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쟤네들 운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이 과정이 길어지면. 저는 생각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사실 사고력 싸움이잖아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결과를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저희 그 채널에서도 처음 했던 비교육생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이제 접점이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교육생분들 그래도 한번 되게 고생을 해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제가 충족을 할 수 있느냐, 접촉점이 넓어졌으니까. 근데 저도 나름 되게 사고가 깊으셔서. 저 유튜브 계속 한 3번은 계속 봤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각을 차근차근. 좀 많이 안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제 결핍점 그런 거 찾고, 또 뭐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네, 미래에 불안한 거 한 10가지 20가지 써보세요. 정말 무서운 순간. 무서운. 정말 무서운 순간을 써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쓸 수 있거든요. 정말 이상형인데 내가 돈이 없어 떠나간다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끔찍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걸 내가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보는 거죠. 그 20가지 중에 다 똑같이 자극되진 않거든요. 음. 그 중에 몇 가지가 좀 깊으면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아이들 쪽에서 결핍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사실 30대 정도 되면 부모님은 자식들이 좀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세대들은 그런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휘둘려요. 부모님들이 살아가기에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결핍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댕댕이님은 그래도 이제 방랑자지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오늘 만남을 통해서 꼭 이제 생겨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